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배우 오하연님에 대한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독자분께서 신청해 주셔서 이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진 검색하다 보니까 그 뭐죠? 미스터 션샤인 여기서 이제 출연을 했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라서 관심이 조금 더 가게 되네요. 자, 사주풀이에 앞서서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사주 임신년 원숭이띠해에 태어났고요. 계묘월이라고 해서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사일주로 태어났네요. 묘월의 신금, 그러면 이제 봄철에 태어난 신금인데요. 신금은 원래 날카로운 보석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금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보면 자기 재능을 개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개수도 같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하는 분야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한 가지에만 있지는 않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격으로는 편제격입니다. 편제격. 편제라고 하는 원령은 기본적으로 소속, 테두리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민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의 집착하는 성향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좀 재성은 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현실적이다. 가끔 이제 이 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나 재미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산은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편제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을 봤을 때와 비견을 봤을 때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편제가 좋아하는 것은 편관이에요. 편제가 편관을 보면 자기 주도적인 행동, 그래서 사업으로 연결 또는 명예 추구 이렇게 가는 건데요. 편제가 정관을 봤어요. 정관은 지지에서 봤죠. 정관은 그냥 뭐랄까요? 단순 명예. 편제로부터 출발한 정관. 그래서 요령과 수단이 뛰어나서 작은 자리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꿈이 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사주로 봤을 때 임신하고 서 있죠. 연주에서 임신은 겁재와 상관이 동주했거든요. 이것은 눈치, 요령, 수단 이런 것이 뛰어남, 모방 능력이 뛰어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훌륭한 연기자가 있거나 좋은 스승이 있다면 롤모델로 삼으면 됩니다. 누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방에서 창조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노력이 많이 포함되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성까지 있다면 공감 능력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에서 인성이 안 보이네요. 태어난 시간에 있겠죠. 자, 인성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습득한 재능을
분석하고 자기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성이 없다면 분석하고 모방하는 데까지는 가요. 근데 그 몰입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훌륭한 연기자가 되려면 인성도 어느 정도 있어서 몰입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묘와 진 사이에, 아니, 묘와 사 사이에 진이 이렇게 숨어 있을까요? 협, 진, 협.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진이 협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장간 또는 뭐 이렇게 협되어 있는 허자로서의 인성, 이것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 이런 것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이제 식상이 혼잡되어 있다, 그리고 겁재로서 이제 투관되어 있다라는 것은 연기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 가능성,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나이가 28세이기 때문에 계묘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계수가 묘를 봤으면 장생지에 있죠. 식신이 장생지에 있는 겁니다.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은 만약에 상관이 장생지에 있다. 연주에 있죠. 연주. 임신하고 있는 거. 이것은 요령과 수단 또는 즉흥적인 표현력, 임기응변이 안정적으로 생겨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15세까지, 즉 이때가 좀 더 연기력이 좋았을 겁니다. 이게 태어난 태생적인 거고요. 30세까지는 16에서 30세까지는 노력에 의한 꾸준한 연기력을 선보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5세 연기력이 좋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이때 그러면 더 좋았냐? 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꾸준하지 않고 즉흥적이라서 컨디션을 타요. 그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6세부터 30세까지의 운에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연기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훌륭한 연기를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뜨느냐? 이게 이제 30세로 가면 신사하고 서 있죠. 신사, 이건 이제 뭐예요? 동주사. 동주사는 신금이 사지에 앉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지의 특징, 한때 잘 나가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요. 여기서 죽어간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잊혀져 갈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인생 최고 순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짧을 수 있어요. 왜? 자, 이제 이걸 분석해 봐야겠죠. 운의 흐름을 봅시다. 이민 신축하고 왔고요. 21세부터 경자하고 왔네요. 이러면 이제 격생하고 운이 들어온 거거든요. 해자축 하면서 격생했음 뭐예요? 활동 무대 넓어지고요. 아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자수가 묘목을 생하기 어려우니 띄엄띄엄 인지도를 알립니다. 다만 연주 신금이 자수를 생하면 묘목도 생받아요. 뭔 얘기냐면 연주 신금은 뭐예요? 겁재. 겁재는 동료, 경쟁자. 즉 함께하는 동료가 인지도가 있으면 같이 상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수 있겠죠. 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주죠. 그리고 운이 작년에 무술하고 왔어요. 이 무토는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요. 이 사주가 신약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감 이런 것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격과 상관없는 업부라서, 그리고 지지에서 어떻게 뭐 관을 건들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그냥 좋은 인간관계나 계약, 그리고 무언가를 배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있을지라도 크지는 않고요. 올해 기해하고 왔죠. 편인, 상관 이렇게 왔네요. 자, 편인이 와서 식신을 극함, 이거랑 건강 조심,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용신이죠. 배울 게 있어요. 계약을 하는데 인맥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작년에는 인맥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를 내야 할 때이고요. 예, 올해는 인맥 같은 걸 통해서 또는 기존의 성과를 통해서 캐스팅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좋냐? 네, 좋아요. 쓸만한 조연짤이 가능합니다. 주연은 30세를 넘으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상관 지지는 신금이 해수를 봐서 아는 사람이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사람 믿지 마요. 이게 상반기운. 그리고 뭐 여름철 해, 묘가 합해서 생화까지 이루어지니 명예를 얻을 일. 그래서 가을쯤 되면 관이 드러나니 인지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올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배우 올해 뭔가 있다. 짜자잔. 네. 그리고 내년 경자하고 가죠.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지지에서 겁재가 식신을 생해주니 동료의 도움을 받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우 뭔가 있지만 조심해야 되죠. 이게 반짝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신금이 30세로 넘어가면 여기 형사를 톡 치러 와요. 저 형사를 치게 되면 일지관, 남자 문제일 수 있고요. 겁재가 때렸으니까 거기다가 임수하고 상관이 드러났으니까 이게 남자를 만나면 유부남인지 잘 봐야 돼요.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이게 이제 그 동주사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동주사 할 수 있어요. 정말 30대에 인기를 막 얻고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유부남이랑 엮이면 곤란해집니다. 그 이후로 훅 가요.
그러니 제발 남자는 조심하세요. 이것은 한낱 점쟁이의 우려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냥 조심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일이 꼭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연예인도 뭐 마찬가지지만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이 사주에서 이분이 일부러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당했다 수준, 속았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인의 상관 생재 이렇게 관 가는 것은 재무 회계 쪽 능력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역이나 유통 관련 일, 외국과 관련된 일이 적합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면 관세, 세무 쪽 공무원 이런 게 좀 적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이 형살 맞았는데 저 형살은 인간관계의 12구설을 말하니 이런 걸 조장하는 직업 뭐예요? 변호 업무, 그죠? 변리사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쪽이 일반인이라면 적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애정성향. 아까 애정성향 좀 얘기했죠. 짝 있는 사람 조심합시다. 두 번째, 겁재와 재성의 기문. 저건 이제 애정성향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고요. 일지의 관이 나쁘지 않으니 남자는 여기 이제 덕은 있어요. 복은 모르겠습니다. 태어난 시간까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예정운 올해 저 관이 명예냐 남자냐입니다. 신약해서 둘 중에 하나만 잡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작품에 집중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30세 이후부터 만나는 남자가 괜찮아요 하는 건데요. 다만 형살 맞았으니 남자의 직업은 군, 경, 검, 의료 분야 또는 구설 시비를 주관하는 말 많이 하는 직업군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면 형 맞아서 뭔가 흠이 있겠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주는 확정성을 봐요. 이러한 기질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땜할 수 있다. 피해갈 수 있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사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써먹으려고. 근데 이걸 모르면 저런 직업군에 있는 남자가 아니면 뭔가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사주일 경우에. 그래서 저런 분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남자의 직업을 꼭 저런 사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애정 성향에서 제격은 듬직한 남자가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 옆에 있는 지켜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해대운도 꽤 기대할 만하죠. 저 기해대운쯤 되면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서서히 상승 중이라고 한다면 이제 31세쯤 되면 이제 최고 31세부터 41세쯤 되면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확 살아나서 유명해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30세부터 45세 사이에 남자 문제만 조심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겠죠. 문제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잘 확인하십시오. 라고. 자, 이걸로 오하연님 사주풀이를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뭐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생년월일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프로필상의 생년월일이 80년대 이후생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왜냐면 80년대 이전생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생일하고 그러니까 프로필생일하고 실제 생일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좀 꺼려지거든요. 풀이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80년대 이후 출생자 중에서 궁금한 연예인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